자,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 옷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제. 어제 했던 강의는 선생님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날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고 있어. 지금 여기 현장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데 우리 이 앞에서 한번 1단원부터 4단원까지는 내용 강의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또 하면 또 중복이 되니까 오늘은 좀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 문제풀이 2차 시간이라고 올려놓은 거, 그 문제를 뽑아가지고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가볼게요. 자, 오늘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방금 나눠줬던 프린트 한번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 뭘까요? 인권이죠, 인권. 자, 인권은 뭐 여러 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하는 건데요. 인권과 기본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요? 아는데 기본권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인권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그랬지, 그치? 네. 어제 왔었던 사람한테 물어보자. 인권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권리. 태어난 그 상태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 그 상태로 주어진 권리다 해서 자연적인 권리다. 그죠? 그리고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해서 이거는 천부적 권리 또는 천부인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이 국가가 함부로 뺏어갈 수 없다 해서 누구한테도 넘겨줄 수 없는 권리다 해서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로 부르겠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인권들을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누리게 되면서 서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인권 침해를 서로 이제 그 불안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조금씩 국가라는 걸 만들기로 사람들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국가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이 국가의 기본,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목적과 국가가 어떤 것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법에 적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국가 법의 뼈대가 되는 헌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에 이 인권의 종류들을 보장해달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본권은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권리겠죠. 그죠? 그리고 인권을 헌법에 적어 놓은 게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은 인간이란 그 자체로 주어져야 되는 인권을 적어 놓기 때문에 뭐 인간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거의 비슷한 거긴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자연적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정권 같은 걸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1번에 들어갈 말은 인권이라고 하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해서 이제 인권입니다. 인권이랑 기본권을 조금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 친 부분. 뭘까요?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읽어보세요. 이게 국가가 불가침이 뭐죠? 불가침? 불가침. 침범이 불가능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야 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진다. 아까 우리 국가가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인권을 지켜달라고 국가를 만들기로 약속한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원래. 그치? 국가는 이걸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대. 자, 그러면 뭐 답은 1번이겠네. 그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야. 그쵸? 나머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이런 거야. 자, 인권의 종류를 적어놓은 걸 기본권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참고로 이 태어나면 모든 가지고 있는 인권들을 헌법에다가 다 적을 수는 없었겠죠.
적는 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 여기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이제 국가에다가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본권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 그랬어. 있다고. 이거 주의하라 그랬잖아. 헌법에 안 적혀 있더라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야. 왜냐면 여기를 다 옮겨 적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답은 1번이었고 나머지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3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기본권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 요거 딱 봤을 때 이제 평등권이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나머지 지문들을 잘 봐야 돼요. 우리 기본권의 종류를 여기다 다 적어놨다 그랬는데 기본권의 종류를 한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적어봅시다. 앞에서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국가에 주는 한편 국가가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국가가 힘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막 억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도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를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이걸 되찾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달라고 요구했던 권리가 뭐였을까요?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권리가 자유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권은 국가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날 건드리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이거야? 후자죠. 그렇죠? 건드리지 말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나를 가만히 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국가가 막 나서지 말고 소극적인 자유를 의미한다고 했죠. 소극적 자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변한다 그랬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정말 힘들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나의 진짜 진정한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상태까지 보장해달라. 그런 것들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로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아마 전 강에서 문제풀이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발전한 게 자유권인데요. 그래서 자유권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1세대 인권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점점 발전하는데 가장 먼저 발전한 거다. 1세대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문제풀이 강의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자, 우리 자유와 세트로 가는 게 평등권이라고 했죠. 평등권. 자, 평등권.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영역에서 뭘 하지 말라 그래요?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래. 차별.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거 이제 차별은 뭐야? 차별. 다르다고? 어떻게 하는 거? 차별이 뭐야? 자, 그래요. 참고로. 이거 뭐예요? 차별하고 차이는? 다른 건데. 둘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차이는? 다른 상태고요. 차별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거지. 그치? 그죠?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고로 어떤 차별은 인정이 돼? 어떤 차별은 인정이 되고 어떤 차별은 인정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하게 반응한 친구들 있는데 군대 예를 들면 군대 남자만 가는 거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별이야? 차이야? 그럼 뭐 여학생한테만 생리휴가를 생리결석, 생리휴가 이렇게 주는 거. 그치? 왜? 여자랑 남자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한 거지. 그치? 근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 이유가 없이 그냥 다르다는 이유 그 자체로 다르게 대해버리면 이건 차별이 되는 거지. 그치? 남자 여자가 이제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한 거죠. 그러니까 왜 남자만 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 주의해주세요. 우리가 군대를 가는 거 있죠. 이건 좀 약간 TMI인데 군대를 가는 거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무슨 의무냐면 국방의 의무인데요.
국방의 의무 그럼 여학생은 여자는 안 진다는 얘기야? 아니요. 저요. 다만 그 방식이 남자는 군대를 가는 거고요. 여자는 전시 상황이 되면 물품을 조달한다거나 이렇게 동원이 될 수도 있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똑같아. 그렇지? 방식이 다른 거야. 다르게 대한 거죠. 다르니까.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여기서 평등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까지도 다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렇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으로 발전한 권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걸 사회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권은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나타난 권리야. 즉 예전에 국가가 우리 처음 건드리지 말라 그랬었죠. 우리 자유를 되찾았지. 자유를 되찾아서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기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예를 들었잖아. 공장을 가진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노동자한테 갑질을 하는 거 그렇죠.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의사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고 와서 일을 하지만 진짜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 살려고. 그렇지? 국가가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정말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너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나서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 국가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사회권. 여기 1919년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런 게 나와요. 놔뒀더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놔뒀더니 굶어 죽게 생긴 거지, 그렇지?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고. 이런 대표적인 권리가 뭐야? 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뭐 교육받을 권리 이런 거 있죠. 교육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자유라고 치면, 그죠? 깨끗한 환경 뭐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저는 지장 없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그것들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게 사회권이었고요. 이거 다음에 이런 사회권 같은 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내 주장을 국가에다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런 걸 요구하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청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청구할 때 하더라도 어떻게 청구해야 돼? 가서 막 얘기하면 돼요? 문 열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렇죠. 이거 문서로 반드시 청원해야 되고요. 이거 문서로 보내면 국가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나 피아노 치고 싶어요. 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 나 피아노 치게 500만 원만 주세요. 문서로 이렇게 보내. 그럼 해줘야 돼? 아니요. 뭐는 해줘야 돼? 리슨 그래. 확인은 해줘야 돼. 확인하고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 그치? 그대로 해줄 필요는 없고. 그치? 요게 청구권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안 되면 직접 나설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했는데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지. 하나는 가장 쉽게 참여하는 거는 나 대신 선거에 참여할 사람, 정치에 참여할 사람을 뽑는 거. 선거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공무 담임권. 이 두 가지가 참정권의 내용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3번 하고 있었는데요. 3번 그 각 내용들 자 보시고요. 그럼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른쪽에 있죠.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본권 제한. 4번 문제. 이 앞에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고요. 그 헌법의 기본권의 내용들을 적어 놓는다 그랬어요. 맞죠? 그지? 여러분 지금 너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머리가 아직 안 돌아가? 그랬는데요. 기본권을 보호하려다 보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 그치? 두 사람이 부딪힐 때 누구 한 명과 손을 들어줘야 될 수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모두 다 들어주려면 약간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제한할 때 하더라도
그 한계를 적어놓은 이유는 국가가 이게 헌법에 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기본권 제한해 라고 국가한테 그 기본권 제한에 자유를 준 게 아니라 할 때 하더라도 조심해 라고 한계를 적어놓은 거라고. 그 한계가 우리가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한계가 아니고. 첫 번째, 목적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요런 목적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랬어. 3가지 있었죠.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전보장 또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저 외국에서 뭐 테러가 발생한다거나 국가가 이제 존립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공공복리. 질서 유지. 이런 거 우리 뭐 시위 같은 거 할 때 도로 통행 제한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또 세 번째는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맞아요? 맞아요. 기억. 구성원 전체에 공통이 되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억 맞네. 그죠? 그러면 일단 2번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자,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런 목적이 있어. 두 번째는 목적할 때 할 때 하더라도요. 그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 그 방법이 적절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기본권 이런 목적을 하기 적절한 방법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 있죠. 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리고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뭐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 서로 침 튀기고 이런 거 막기 위해서는 숨을 안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근데 어떻게 안 쉬어요? 근데 침만 안 튀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다 보니까 마스크 씌우는 거겠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이 정도는 뭐 참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 방독면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형식상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목적, 이런 수단이 아무리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가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 법률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거 없이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공권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 제한할 때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권의 가장 본질이 되는 부분 있죠. 본질적인 부분들까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숨은 쉬게 해주되 침을 안 튀기게 해야지. 숨을 못 쉬게 하는 요 가장 호흡 요걸 불가능하게 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본질적인 부분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2번 맞아요? 니은. 4번에 니은. 맞아요. 니은 맞죠? 기본 질서 이런 거 맞고. 자, 디귿은? 맞아요. 디귿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공공 질서 뭐 이런 거 맞죠? 리을은? 틀렸어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거는 국가가 필요하지도 않은 경우 요 3가지 사유가 아닌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갑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밑줄 친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헌법. 자, 대한민국 헌법. 방금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 이 기본권 제한의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7조 2항이야. 방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박스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러면 기본권의 목적 나와 있죠? 기본권 제한의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래서 딱 끊어봐봐. 그게 뭐야? 요거지. 목적상의 한계. 그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게 뭐야? 여기. 방법상의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 그게 뭐야? 형식상의 한계. 뭐? 법률. 법률. 자, 그래.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법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를 처음 만들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은 법을 이루는 가장 큰 뼈대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민, 그 나라 주인이 만드는 게 헌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헌법은 이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구체화시켜 놓은 게 뭐냐면 법률이에요. 뭐 민법, 형법, 뭐 상법 이런 것도 있죠. 무슨 소비자 기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것들. 이런 게 법률이야. 이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법 누가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 누구?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부서냐면 부서로 따지면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야. 입법부. 여기서 세울 입자잖아, 그렇지? 법을 세우는 사람들.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그럼 그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주면 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교육기본법이 있으면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실제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행정부의 가장 짱이 누구야,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 행정부의 가장 우두머리. 대통령, 그렇지? 그 밑에 국무총리, 그 밑에 장관, 그렇지? 여러 가지 부서들.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나 각 부서, 장관, 총리, 대통령 부서의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 이 법률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명령이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령, 총리령, 뭐 교육부 장관령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요게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요 위에 요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라면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각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겠죠. 더 자세하게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지방 자치 법규 이런 게 있어요. 자치 법규. 여기에 이제 뭐 그 지역 의회의 조례라든지 거기에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법 단계설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법에 단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법은 위에 있는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거스를 수 없다는 얘기죠. 가장 높은 게 헌법. 이거는 주권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게 법 단계설에 따른 법의 분류입니다. 자, 5번 문제 그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갑시다. 6번. 자,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설명. 그렇죠? 근로자는 1년 이상 이런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이면 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이상이라는 게 틀린 거고요. 자, 1번 맞는 얘기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업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임금이 이제 월급 돈이죠. 이거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로자라고 한다고 했고요.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보장받으면서 일해야 된다. 자, 여기서 법률로 정해진 근로조건.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근로조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응? 그거 한번 다 따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 정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단원은 세 번째 단원까지 왔어 벌써.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우리가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 있죠? 특히 이거를 우리가 뭐 근로 3권 또는 뭐 일한다고 해서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3권 뭐 있었죠? 노동 3권? 단결권, 단축 어. 일단 사용자, 공장주랑 여러분들이랑 계약을 맺는다고 치면 혼자서 이 사람이랑 싸우기는 어렵겠지, 그렇지? 이 사람이랑 혼자 싸우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뭉칠 수 있는 권리.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냐면 단결권이라 그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노동조합을 결성했어. 나랑 이제 싸우면 돼? 바로? 싸우기 전에 협상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 그래요?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요. 단체 교섭이 실패했어. 뭐 임금협상이나 뭐 근로조건 협상이 실패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지. 그걸 뭐라고 하면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릅니다.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의 대표적인 게 뭐야? 파업이나 태업 이런 거 있죠. 좀 쉬운가 보네요. 파업은 일을 하지 않는 거고요. 태업은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하는 거죠, 일부러. 그죠? 일을 대충 하는 거죠. 태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까지 없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껏 갑질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동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 용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옐로우 걔처럼 이래라. 너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계약서 쓰는 거 불법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환경계약 같이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노동행위를 방해하는 거. 부당 노동행위라고 한다 그랬었어. 그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에는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놨냐면 우리 일하는 시간, 근로 시간 하루 몇 시간? 하루에 최대 8시간인데 여기서 휴식 시간 포함이야, 휴식 시간 제외야? 휴식 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1시간을 준다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야? 9시간까지 일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까지 일을 시켜야 된다. 혹시 8시간을 초과하려면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지, 그지? 이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하면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죠? 그래도 돼요?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오케이 해야 되고 수당을 별도로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넘길 수 없어? 40시간. 하루 8시간인데 일주일 40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초과 근무는 여기 제외겠지? 자, 요게 근무 시간이라면 다음 휴식 시간은 얼마큼 돼야 돼? 휴식 시간. 4시간에 30분. 휴식 시간은 우리가 뭐 와서 몇 시간 일을 할 수도 있는데 4시간을 일하는 걸 기준으로 치면 4시간당 30분이야. 근데 하루 8시간 일하잖아. 그럼 하루에 몇 시간? 8시간 일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걸 몰아서 줘도 되고요. 아니면 쪼개 가지고 줘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그다음에 해고할 때는 어떻게 해? 자를 때 최소한 30일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직장 구하라고. 그렇죠? 한 달 전에 알려주는데 자를 때 자르더라도 그냥 와서 너 내일부터 해고, 응, 안녕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어?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뭘 어떻게 알려줘야 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류 문서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또 월급은 어떻게 줘야 돼요? 이모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 잘못하면. 그렇지? 매달 하루를 정해줘서 줘야 되고요. 그거를 쌀이나 군량민 뭐 쿠폰이나 저런 걸 주면 안 되고 캐시 현금으로 통화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화로. 그렇죠?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의 규정이죠. 자, 그러면 6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아마 2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단원. 자, 이제 7번 볼게요. 7번. 야, 문제가 몇 개가 섞여 있어서 그래. 자, 7번 문제. 다음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은 잘 읽어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게 뭐 하는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야? 헌법에 보장돼 있어. 그치? 근데 항상 그대로 보장해 주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뭐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 경우도 있다.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네. 그치? 그러면 지금 인권 침해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야? 인권 침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니겠어요? 1번? 음주운전한 사람 여러분, 이거 지금 실력이 부족한 거야. 시력이 부족한 거야. 1번이죠, 1번. 7번에 1번. 지금 제이 양이 지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정신이 살짝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제이 양. 자, 음주운전을 한 이유로 면허 취소한 거 이거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이거. 자, 2번은요. 그래, 이거 인권 침해 볼 수 있잖아. 국가가 우리 내 돈을 뺏어간 거잖아, 그렇죠? 경제적인 자유잖아, 경제적인 자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무슨 권리? 이거 무슨 권리에 해당될까? 장애인, 그래, 평등권 침해한 거잖아요. 4번은 청소년이랑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랑 뭘 한 거야? 평등권 침해고요. 5번은 남자 여자? 평등권 침해. 다 어쨌든 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1번은 아니지. 그렇지? 이거 지금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 2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본 거 내가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에 관한 자유야? 뭐에 관한 자유? 그래, 경제적인 자유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세금을 내는 건데 필요한 거 이상으로 뜯어간 거잖아요. 자기들 잘못으로. 그렇지?
국가가 기본권, 우리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8번 갑시다. 8번. 이거 쉽네요. 아까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자, 8번에 가는 뭐야? 단결권이요. 그쵸? 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단결권이야?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그치? 그러면 지금 3번 아니면 4번이네. 그다음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 자, 이제 거의 끝으로 갑니다. 자, 9번.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 응? 그쵸? 야, 기억. 노동권 침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약서를 여러분 계약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노동권 침해야 이것도. 기억 맞고요. 니은 맞죠? 디귿은 아니에요. 그래 디귿은 아니죠, 그렇죠? 리얼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 디귿은 왜 이건 노동권 침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런 비슷한 사례 있었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성과가 더 많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성과급을 줬고 이 사람 성과가 적게 줬어. 그렇게 하죠. 차별이 아니에요. 차가 아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한 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시험보다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시험 요 정도면 아마 여러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이 정도 해볼만 해요? 이거보다 어려우면 저 진짜 쌤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보다 어렵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시력이 부족한 거야. 시력. 안경을 가지고 왔고 알았지?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 안경 쓰거든요. 그럼 이제 더 도수가 높은 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쉴게요. 10번. 자, 10번까지 하면 아마 일단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 박스를 잘 보면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했대. 지금 무슨 권리를 방해한 거야? 노동조합에 가입했대. 이거 지금 가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그치? 파업에 참여했다. 단체 행동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사례 공통점을 보면 노동권을 지금 침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노동권 침해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몇 가지 외우라고 했었죠? 연결해가지고 몇 가지? 요건 어렵게 나오는 문제. 자, 10번에 다음 몇 번? 2번이죠, 2번. 자, 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요거 주의하세요. 자, 우리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기관에다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요거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달라? 심판하고 소송 어떻게 달라? 소송 공소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역할이 다르죠? 행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실제로 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치? 행정부에 각 부서에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겠지, 그치? 그 밑에 각각의 아래 기관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 밑에 기관이 잘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빨라? 그거 바로 상급기관에 얘기하는 게 빠르겠지, 그치? 상급기관이 아래 기관한테 해결하게 이제 강제로 판단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 라고 시키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기관이잖아. 행정기관, 특히 뭐 예를 들면 여기 아산시에서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충청남도에다가 얘기할 수 있겠지. 충청남도에서 너 아산시 잘못했네.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심판을 내려주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강제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자기 윗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재판 없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한다고. 굉장히 빠르겠죠? 빠르고 효율적이겠지? 근데 이 둘이 짜고 치는 거면 어떡해? 그러면 더 위에도 다 똑같이 짜고 치면 어떡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끝까지 올라가도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거 원래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건 원래 누구의 몫이야? 잘잘못을 따지는 거 누구의 몫이에요 원래? 판결해 주는 거 여기 몫이잖아, 그치? 여기서 했는데
행정 심판을 했는데 뭔가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여기다 물어봐야 소용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옆에 부서에다 물어보는 거죠. 사법부에다가. 이게 뭐야? 법원에다가 하는 걸 소송이라 그래. 법원에 하는 거 소송이라고 하고요. 상급기관에 하는 거 심판이라 그래. 그럼 지금 거기 잘 보면 법원에 행정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돼 있죠.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 10번에 1번. 어떻게 고쳐야 돼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해야 돼. 맞겠지, 그지? 1번은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자, 10번에 2번.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동위원회. 뭐 이거 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가 있고 뭐 중앙 노동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었죠.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거. 자,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맞아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였잖아. 노동권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거. 노동권이랑 제일 관련 있는 거 뭐겠어? 그래서 2번이에요. 그게 2번. 나머지는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고 해서 이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우리 지금 한 몇 분 정도 했지? 한 40분 했죠? 지금 1단원을 끝난 거거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단원 하도록 할게요.